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지역구는 전북 완주 진안 노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삼선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오늘 전북 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출마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기자 회견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낡은 틀을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전북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암흑시대, 이재명의 새로운 대한민국, 그 압도적인 차이를 우리는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역시 도지사를 바꾸면 전북의 미래가 바뀝니다. 나의 삶도 달라집니다. 이번 선거는 명확합니다. 화려한 말만 앞세우는 말꾼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에너지와 AI 대전환에 거대한 파도를 넘을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보다 도지사의 고집이 앞섰던 일방적인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방향을 잃고 표류했던 지난 4년의 과오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짐을 싸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곳 전북에 꿈을 키우는 희망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밀리던 서러움을 끝내고 전북이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정열입의 대동세상,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시작된 혁명의 땅 아닙니까? 그 위대한 전북인의 기계를 다시 한번 그 높이는 가슴 벅찬 승리의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전북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제 전북은 1%의 도전이 아니라 99%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도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미래는 말뿐인 도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이 만듭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는 사람, 중앙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전북의 몫을 당당히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 안호영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누구나 말하는 1%의 가능성이 아니라 99% 실현해내는 새로운 전북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북의 도약은 새로운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저 안호영은 호남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갇힌 전북을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전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5대 비전을 선언합니다. 첫째, 전북을 중부권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중심축 위에 세우겠습니다. 전북을 더 이상 호남의 편방에 두지 않겠습니다. 대전, 충남과 손을 잡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중부권 초광역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통해 전북의 경제 영토를 충청과 수도권까지 넓히겠습니다. 고립을 넘어 연결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전북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을 기회로 미래 기업이 몰려오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바람과 태양으로 만든 전기를 서울로 보내는 에너지 식민지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아리백을 달성해야 하는 대기업들이 전기를 찾아 전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송전탑이 꽂히던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고 에너지가 곧 돈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북을 AI 기본 도시의 국가 테스트베드로 설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기본사회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24시간 돌보고 농민의 소득을 예측하며 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전북형 AI 기본도시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전북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류특별시로서 전북을 K컬처의 본산으로 키우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자산을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전주와 새만금 13개 시군을 한류 벨트로 구축해서 전 세계인이 찾아오고 돈을 쓰는 문화 관광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광역 교통망 혁명으로 전북을 30분 생활권으로 묶겠습니다. 교통은 곧 경제이자 복지입니다. 새만금에서 전주로 연결되는 광역 급행철도 JBX, 남원 등 시군에서 JBX로 연결되는 광역 급행버스 BRT, 원하는 곳에서 타는 수요 응답형 BRT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전북 어디서나 30분 내에 연결되는 단일 도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어 도민의 삶과 전북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변화는 말이 아니라 힘있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며 정책을 설계해온 저 안호영이 이 거대한 구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할 말은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풍요로운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도민이 주인되는 세상, 도민유권 시대 대동 세상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북의 바람과 태양, 전북의 문화와 기술이 모든 전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쓰이는 새로운 전북 안호영이 만들겠습니다. 안호영과 함께라면 전북은 반드시 바뀝니다. 새로운 전북 바로 지금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와 AI 대전하는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 의원님이 어떻게 차별화를 내세울 수 있는지와 그리고 지금 중국권 관련된 비전을 내세우셨는데요. 다른 충남 도시들과 어떻게 연대를 꾸려나가실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북이 새롭게 바뀌는 내용에 대한 방향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별도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한 챕터씩 하나씩 이렇게 발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와 또 AI 3대 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와 또 이 AI를 통해서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북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전북은 아직 재생에너지 기반을 잘 활용해서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나가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이제 좀 눈을 남쪽으로 돌려라.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도지사 출마에 대해 저는 기자는 아닙니다만 안주 국민이면서 도시계획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도지사님에게 좀 질문 좀 해도 괜찮게 봅니다. 기자님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 얘기야. 오늘은 이제 기자 그 아닙니다. 도지사님의 그 출마 선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도 나중에 하고요. 오늘 기자 의견이 기자님이라고 그래요. 저만 드리니까요. 네. 지난 정서부 때 올림픽을 조약을 하셨어요. 그때 조약했던 내용과 지금 이광희 기자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유치 전략이 같은 것인지 좀 보여주시죠. 올림픽 유치 자체는 그것은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통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전북과 또 어떤 그 북한 평양과의 어떤 공동 올림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3사 가능성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 분위기라든가 국내적인 그런 여건들이 있었고요. 그런 점과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북이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구조적인 그 문제를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님 1년 차에 바로 저기 착수할 구체적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공약 비전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과정들이 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도민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이런 갈등 사안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런 갈등 사안들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갈등 관리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을 모으고 또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 정책적인 방향들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없다. 이 위원장님이 왜 도지사가 돼야 되는지 기자님은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요. 4년 전에도 출마하셨잖아요, 도지사에. 그때 느낀 점이 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전북은 그야말로 대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의 현실을 보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려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야말로 가장 잘 또 공유하고 또 중앙과 제대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 시대에 도민의 마음도 하나로 잘 통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이런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제가 어떤 다른 후보보다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년 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물론 그때 제가 재선 의원 그 당시에는 재선 의원이었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사 타임입니다.
만약 도청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북권의 화두인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또 이제 관여하시거나 다루셔야 될 텐데 임기 내 어떤 뭐 순차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사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전주 완주 행정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라는 게 다 장단점이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전주에서 20년 동안 또 변호사를 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전주를 사랑하고 또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주 주민들의 또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주와 완주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말하자면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1%의 가능성을 예를 들면 30%, 40%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에 제대로 된 행정체계에 대한 적합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어떤 것이 더 지역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 특히 피지컬 AI가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들어와서 전북에서 이걸 키워서 대한민국의 어떤 피지컬 AI 랩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한 행정체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어저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부정 운영이라는 게 이제 행정도 행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권의 지원 사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때 우리가 당시에 새만금 예산이 삭감되고 했을 때 의원님은 사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삭감에서 물론 나중에는 복원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신 것들은 알겠지만 정부에 대한 부재,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거기에 책임에서 운전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정의 일들이 한 인물의 부족으로 좀 몰아가기에는 아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정치권들의 책이 있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치권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도정을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도지사고 또 대한민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인 것처럼 우리 전북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가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정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행정 공무원들과 함께 치밀하게 또 준비하고 또 의원들과 또 제대로 또 소통하고 하는 게 그런 중심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또 정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소통하면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좀 정치적 행보를 보면 사실은 좀 이렇게 전북의 이슈나 아젠다를 선점해왔던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했던 건 아니고 무슨 정치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돋았던 경우들이 많은데 갑자기 부백이라고 하는 전북 전라북도의 리더를 갑자기 나오게 되실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나온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4년 전에도 준비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도민들께서도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 전북의 도정이 우리 도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낙후되고 인구도 소멸되어가면서 지방소멸의 대표적인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전북 도민의 자존심도 정말 많이 상해 있는 그 현실입니다. 전북에서 키워주신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전북 현실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고, 이런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고 전북의 이런 대도약 발전을 이루는데 뭔가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전북의 어떤 발전, 그리고 그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한번 전북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뭐 여기 해경문을 보면은 뭐 화려한 말고 무모한 도전 그래서 김관진 도정의 4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지난 4년이 좀 어땠나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 뭐 한번 그간에 여러 가지 보도됐던 내용을 통해서 아마 전문가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뭐 그간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인사에 관련된 이런 남색상도 있었고, 또 뭐 1%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도전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준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또 그러는 과정에서 막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전북의 어떤 발전에 관련된 이런 민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특히 지금 우리가 새만금 관련해서 전북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든가 또 개통망 연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 광주와의 경쟁에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좋은 발전기를 우리가 거기서 밀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 SK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아니에요. 네. 어제 이공태양 수집 관련해서 국토가 이의제기 신청한 게 수정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사만금 공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사업들이 순탄치 않은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혹시 주민의 목소리하고 전문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더 치밀한 준비, 전략,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인공태양광 유치 관련돼서 어제 윤준정 도당위원장이 그리고 저 박기승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주관했던 기관으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한 거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는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치밀하게 예상하고 또 준비해냈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남탓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또 뭐 교통망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좀 적극적인 구의 역할이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고 답변을 못 들어서 그랬는데, 지역에 이제 여러 현안들이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권들에 대한 그 책임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니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는 결과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